서울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나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번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지 않았었어? 이게 또 이제 이과 학생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할 텐데. 그래, 이번에 또 이과가 싱숭생숭한 내용이야. 그 원래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그 1, 2 이제 수능 선택 있잖아. 과탐 선택. 과탐을 2개를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를테면 물화생지 원 과목 2개를 선택하면 응시 자체를 못하게 놨어. 서울대 응시를. 그러니까 2 하라 이거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2가 어렵잖아. 그치. 어렵고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1을 그냥 2개를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 요새는 특히 더 그래. 그러다 보니 서울대에서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마. 2 선택해. 라고 이제 하는 거야. 약간 뭐? 두뇌 싸움 같아. 학생들은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쉬운 그치? 걸 하고 싶어하고 서울대에서는 최선을 다해 더 어려운 걸 시키고 싶어하고. 약간 엄마랑 애들이 약간 비슷하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2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이제 이거 2 아무래도 힘들잖아. 그래서 2 안 하려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 요새는 의대 선호가 좀 너무 과하잖아. 그치. 근데 서울대 외에는 사실상 2를 그렇게 엄청 강제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1, 2개 선택하고 의대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1, 2개를 그냥 최대한 만점 받는 방향이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의학 계열을 굉장히 선호를 분명하게 노선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나 서울대 그냥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1, 2개 한다. 왜냐면 1, 2개를 그래서 잘 보고 나머지 과목도 잘 보고 하면 의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확실히 1이랑 2랑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려를 하고 나도 사실은 진짜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서울대에 대한 니즈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의대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업적인 역량이 돼주는 학생들이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1을 선택해버리면 얘네가 시험을 얼마큼 잘 보고 혹은 마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서울대를 진학 자체를 못했어. 근데 이거를 뺐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울대도 1만 2개를 선택해도 어쨌든 지원이 가능해. 그리고 이과 애들이 얼마나 문과 넘어올 것인가 막 우리 그거 얘기하면서 했었지. 이과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게 2를 선택을 안 하면 쓰지를 못하니까 대신에 어차피 문이과가 지금은 어쨌든 통합이니 문과 애들 같은 경우 제2외국어를 하거든 서울대는. 그래서 제2외국어를 일부러 본다 막 이런 전략을 취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이제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런 거고 뭐고 간에 그냥 지금 이제 2024 이후에 친구들 현 고1 이하 친구들은 그냥 1 과목 2개를 선택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인 변화인 거지. 그러네. 대신에 2가 어렵잖아. 그래서 2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기는 해. 근데 만약에 의대를 상당하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 옵션으로 그냥 서울대를 상황 봐서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때문에 굳이 2를 할 확률은 사실상 적지. 그치. 우선은 1을 하고 가산점을 못 받더라도 그 가산점이 과탐 2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2를 하면 가산점을 3점을 주고 2개를 다 2를 하면 가산점을 5점을 줘. 근데 이제 3점, 5점 물론 당연히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중요하긴 하지만 2를 하나하나 혹은 2개를 선택하느니 특히 의학 계열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1 하고 가산점 그냥 안 받더라도 내가 수능 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전에 비해서 지금도 심각한데 2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더 줄긴 할 거야. 그러겠네. 그리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이제 발표가 된 거고 뭐 어떤 의미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서울대는 그냥 국립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그치. 그 상징성 때문에 압박을 받는 언론이든 뭐 정부에서든 받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훨씬 더 감시하는 눈이 많은 거지. 그치.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지점도 있고 갖고 있는 의무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서 서울대가 그나마 그래도 2를 강제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아마 서울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언젠가는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특히 요새 이제 의대도 의대지만 약대까지 컴백하면서 사실은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지긴 했거든. 그러니까 약대가 들어오면서 의학 계열에 대한 TO가 팍 늘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의대 가기 힘드니까 워낙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힘들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이제 학과들을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전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완전 공대로 틀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쨌든 의학 계열 선에서 좀 더 끊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몰리는 게 좀 더 심한 거지. 그러면 서울대 입장에서 서울대 공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지금 현 고3 애들 요번부터 이제 약대를 학부로 뽑거든.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꼭 서울대 약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 약대 같은 경우도 상위권 공대랑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지점들이 생기겠지. 그럼 전에 비해서 당연히 서울대 공대를 포함해서 모든 공대들이 점수대가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겠네. 그치? 그러다 보니 서울대 입장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 그러니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지. 그치. 우수한 학생들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전부터도 이제 걱정은 됐을 텐데 약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학부로 뽑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훨씬 더 컸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수 있겠네. 그치. 그런데 이게 서울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과탐 이제 투 안 해도 돼. 이렇게 사실 가기는 좀 힘들었을 거거든. 눈치가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으로 잡았겠지. 그러니까 가산점은 사실은 성이 보인 거지. 라고 나는 어디까지나. 그럼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가산점을 우리가 3.5점을 줄게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가 갖고 있는 최고의 국립대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를 우리 생각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과탐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봐, 가산점이 있잖아.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 하지만, 그거 가산점을 받으려고 투를 선택할 확률은 사실상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세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고 다만 원을 2개 선택한 학생들 중에 점수대가 좋은 친구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옵션으로 서울대 공대를 생각을 하겠지. 그렇겠네. 서울대도 그거를 이제 모르진 않겠지. 나는 이거를 또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공대 중에 인기 있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건 이제 전화기잖아. 그지? 전화기 뭐야? 너 그 전화기 모르니? 전화기? 전자, 화공, 전자. 기계. 그렇게 줄여서 불러? 어. 처음 들어. 이게 언제 생겼던 그 신조어지? 아주 오래됐는데? 그래? 내가 공대 다닐 때는 그렇게 불렀나? 그래? 모르겠네. 어쨌든 이번에 과탐투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건데 몇몇 개 학과들은 과탐투를 무조건 고정이라기보다는 화원, 투, 물원, 투 이 4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걸로 고정을 하기는 해. 근데 그 학과들을 보면 우선은 의예, 최고 인기, 최고 존엄.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이런 데들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인기 많은 의대 쪽이랑 공대 중에서 인기 많은 학과들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머리 굴리지 말라 이거지. 이게 학생들이 이를테면은 지구과학이랑 그다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학원을 이제 많이 선택하거든. 수능 선택 과목으로는. 어떻게 보면 머리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물 원투랑 화 원투 이거 4개 중에 무조건 2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4개 중에 1개 이상을 반드시 응시거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붙일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선을 좀 잡아 놓은 거지. 그래서 어떤 학과들 같은 경우는 물화 원투를 어쨌든 하나 이상은 무조건 해 라고 하는 과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들은 대체로 좀 더 인기 있거나 좀 더 이제 선호하는 뭐 이런 쪽이거나 아니면은 서울대 이과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경쟁하게 되는 다른 학교들은 보통 이제 의학 계열이거나 뭐 이런 쪽이 많이 겹치고 이제 같이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학과들이랑 그 다음에 아이의 존엄이랑을 조금 더 구분이 이제 되기는 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보면은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이 다른 이제 학교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가지고 아마 염두를 분명히 하고 짰을 거야. 대신에 확실히 이제 완전 수학으로 가는 학과들 있잖아. 이를테면 수리과학부 아니면 컴공 이런 과들 같은 경우는 강제하진 않았어. 상당히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공 요새 인기 너무 좋잖아. 컴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성상 수학이 좀 중요하고 과탐 같은 경우는 어떤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물화 원, 투를 컴공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는 강제하진 않았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체로 물화 원, 투를 강제하는 학과들은 대체로 조금 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좀 더 그쪽이기는 하지. 그리고 덜한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빠지긴 하고, 그래서 전공 적합성과 학생들의 선호와 인기를 조금 합쳐가지고 좀 생각을 하긴 했어. 그래서 수의대나 그 다음에 치대나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도 이제 약대 뽑는단 말이야. 약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물화 원투 그거를 강제하진 않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는데 서울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나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제 만약에 서울대가 진짜로 과탐을 그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원, 투를 어쨌든 다 그냥 풀어줄게. 대신에 투하면 좋으니까 가산점 준다고 했으면 훨씬 세게 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항상 지원자 입장에서 당장 어떻게 바뀐다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그래. 말고 이 판을 짠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래, 왜 짰을까? 요거를 봐야지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렇지. 답이 나오지. 그렇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아, 구독과 좋아요.